네, 잘 오셨어요. 네,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제 만병의 근원은 뭐 때문에 생긴다 그랬습니까? 독소 때문에 생기는데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독소를 해독하는 것이 답이다. 그런데 그 해독이 1단계 해독과 2단계 해독을 거쳐서 해독이 된다 그랬는데 1단계 해독은 지용성 독소를 무엇으로 풀어주는 거라 그랬습니까? 수용성 독소로 풀어주는 거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많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가 나온다 그랬어요. 또 그 독소가 어떤 장기에 붙어 있는데 그 1단계 해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뜯어내서 버리는 것이 2단계 해독인데 지금 어제부터 디톡스 하시는 분들은 아직 2단계까지는 진행이 안 됐어요. 지금 1단계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들어있는 독소들을 뜯어내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소화기관이 안 좋은 사람들은 소화기관에서 붙어있는 독소들을 지금 열심히 뜯어낼 겁니다. 그럼 뭐 느낌이 오겠죠? 뭔가 메스껍든지 또 아프든지 더부룩하든지 또 자꾸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든지 혹시 그런 증상이 있었던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디톡스가 잘 되고 있구나. 그런데 소화기관이 건강한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거기가 안 좋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막 가렵고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알러지기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에게 이게 나타납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나타나질 않아요. 알러지 환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와서 치료들이 많이 되는데 그 과정을 지나쳐서 가려운 정도가 아니라 다 빠져나가야 돼요. 다 빠져나가면은 드디어 알러지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겁니다. 자기 몸에 어딘가 문제가 있던 곳에서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듣지 않고 디톡스를 하면은 정말 치료가 빨리 잘 일어나서 감사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사람 잡겠구나. 그리고 오늘 저녁에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디톡스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호전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조금 걱정이 되면은 팀장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선에서 해결이 되면 좋고 아니면 저한테까지라도 연락이 올라와서 그게 그냥 그만둬야 될 일인지 감사하면서 계속 해야 될 일인지를 잘 판단해서 마지막까지 꼭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결국은 우리 몸에 독소가 축적되면서 이 모든 질병이 찾아온 것인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쪼개고 보면은 결국은 세포 단위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독소가 어디에서부터 쌓인다는 것입니까? 세포 속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기가 다 독소로 뒤범벅이 돼서 질병이 생기기 전에 세포에서 쓰레기가 좀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청소해주고 씻어내주면 질병 아예 안 걸릴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세포 속에 자동 청소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스스로 파지 먹다 이 스위치가 켜지기만 하면은 세포 속에서 뭐 누가 외부에서 누가 안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 속에 있는 오토파지라고 하는 자동 청소기가 가동되면서 질병이 생기기 전에 그 세포 속에 쌓이는 염증, 독소, 또 망가진 쓰레기들을 싹 집어삼키면서 이것을 재활용하고 이것을 에너지로 쓰든지 내 몸에 새로운 조직의 재료로 또 삼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토파지를 알면 건강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이 오토파지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가동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스위치가 켜지는지를 오늘 저녁에 살펴보겠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일 동안 오토파지를 하는 동안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마무리가 되는지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 몸으로까지 한번 체험하고 배워보면은, 이야, 이렇게 기가 막힌 자동 청소기가 있었는데 내가 아직 제대로 사용을 안 하고 힘들게 살았구나. 그래서 살면서 질병이 생기기 전에 종종 이 오토파지 스위치를 눌러서 대청소를 한 번씩 해주면 120년을 살아도 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오토파지를 알면 건강이 보인다. 예, 오토파지를 알면은 질병 모르고 건강하게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토파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저녁에 하나씩 좀 살펴봅니다. 오토라고 하는 것은 오토바이, 스스로 바이스클이 움직이는 것을 오토바이라고 하듯이 오토는 스스로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파지는 먹다는 뜻이에요. 저쪽 밖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 세포를 먹으면 독소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독소 때문에 너무 아파요. 그런데 누가 들어와서 내 세포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스스로 내가 내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먹지는 않겠죠. 쓸데없는 것만 먹어줘요. 그래서 오토파지, 우리말로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나쁜 것만 먹는다. 근데 외부에서 들어온 아이들은 내 세포를 먹기는 먹는데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중요한 것까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포식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1962년도에 벨기에 생화학자인 크리스티앙 드 뒤뷰라고 하는 학자가 막연히 뭔가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든지 어떤 독소들이 생기면 뭔가 이것을 이렇게 먹어서 청소해주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그걸 확실히 증명해 주지는 못했지만은 이름을 붙였어요. 이미 1962년도에 오토파지다. 그냥 뭐 청소하는 게 있다, 뭐 독소를 녹여서 어떻게 말리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정체를 밝혀내지는 못했지만은 그 메커니즘을 잘 추론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파지라고 하는 이름은 1962년도에 이미 명명이 됐고 1990년도까지는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의학의 변두리에서 누가 관심을 별로 안 가졌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에 일본의 의사들이 아니고 공과대학 교수인 요시노리 교수가 현미경을 가지고 세포가 많이 붙어있는 사람 가지고 연구하면 이게 뭐 너무 어려우니까 세포 하나가 생명체인 효모를 계속 관찰을 한 것입니다. 생명체 하나가 세포 하나니까 보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도 있을 것이고 리소솜도 있을 것이고 세포핵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관찰하기가 쉬웠어요. 계속 관찰을 했더니 얘가 살아있으니까 영양분을 주면은 먹고 자꾸 살아 움직이는데, 움직인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만들었다는 얘기고,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는 저쪽 배기통에서는 뭐가 나와요? 찌꺼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찌꺼기 때문에
자꾸 세포가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 찌꺼기 때문에 또 미토콘드리아가 한 방 맞으니까 녹슬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든지 아예 반토막이 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계속 사는 것을 봤어요. 이게 웬일일까 하고 계속 봤더니 어디선가 평상시에는 없어요. 기가 막힌 자동 청소기인데 우리 집 청소기는 그냥 방 한 칸을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는 없어요. 청소할 건덕지가 나오면 어디선가 걸레가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레기들만, 쓸모없는 것들만 싹 긁어 모아서 그 보자기 속에 싸고, 그리고 리소솜이 찾아와서 요 쓰레기들을 다 녹여가지고 먹어 삼키고, 그렇게 분해된 물질들을 다시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에너지원으로 쓰든지 또 다른 세포 만들 때 영양소로 써먹든지, 그것을 유전자 차원에서까지 증명을 했어요. 1990년대에. 그래도 그냥 어느 공과대 교수가 뭐 하나 발견했나 보다, 요 정도로 관심을 별로 갖지 않았는데, 이제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이 요시노리 교수가 이걸 그냥 이런 일이 우리 몸속에 있다,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고 얘를 잘 활용하면은 이 쓰레기 염증이 세포에 가득 채워지면은 결국은 그 세포가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할 텐데,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동 청소기를 잘 활동하도록 만들어주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질병에 안 걸릴 수도 있고 이미 걸린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토파지를 질병 치료 방법으로 연구하기 시작을 한 것이 2000년도라고 역사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야, 이거 굉장한 발견이다. 지금까지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약으로 그 질병의 원인 물질인 병원균을 죽이든지, 뭐 아프면 진통제, 열나면 해열제, 이런 정도 방법으로 의학이 발달이 됐는데, 그 방법으로는 아무리 발달한 날지라도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불치병, 난치병이 여전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칼을 대지 않고 죽이는 약을 쓰지 않고서도 스스로 얘는 내 것을 먹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쓸데없는 것만 정교하게 뜯어 먹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나이가 들면 어떤 사람이라도 세포가 늙었어요. 세포가 늙었다는 얘기는 그 세포 속에 망가진 기관들이 많이 있고 염증이,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노인성 질환이라고 젖혀놨었는데, 이 오토파지는 노인도 상관이 없어요. 이걸 딱 청소해주면은 다시 기능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이거 잘 활용하면 놀라운 제3의 의학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에게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의료인들이 뭐 오토파지가 뭐야 하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2016년도부터 지금 한 6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연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지금까지 치료 방법으로는 치료가 안 되던 것들을 오토파지가 답인 것 같다, 그런 논문들이 쏟아지고 넘치는데, 오늘 저는 이 오토파지의 메커니즘을 좀 살펴보고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 가지 논문들 중에서 정말 치료가 어렵다라고 하는 질병들이 많은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치료도 오토파지가 답이다, 지금 이렇게 쏟아지는 연구 결과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살펴보고, 이 원리를 이렇게 논문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고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오토파지 디톡스를 내 몸으로까지 한번 체험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니까 제대로만 배우면은 1년에 몇 번씩만 아프기 전에 이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면은 아예 질병이 안 걸리고 살 수 있고, 제가 설악산 백투에덴 힐링센터에서는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적당하게 활용을 하는데 놀랍게 치료까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면서 노벨위원회에서는 무엇 가지고 받았는지 발표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분이 발표한 수많은 논문들 중에서 이분이 이런 오토파지에 대한 기가 막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상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고 논문을 발표해서 그 논문을 입수해서 보니까 그때 들어있는 논문 속에 들어있는 그림입니다. 사람을 쪼개보면 결국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포 한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자, 손 들고 한번, 세포 한가운데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예? 예. 상을 주려고 했더니 손을 안 들어서 안 드리겠어요. 예. 핵이 있고, 핵 밖의 세상은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세포 핵만 중요한 줄 알았더니 사실은 세포가 살기 위해서는 세포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사는 거예요.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맨날 에너지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이 독소가 쌓여서 늙어요. 망가집니다. 그래서 거의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남아있게 되면은 오토파고르라고 하는 소포체, 제가 그냥 알기 쉽게 이 방 청소할 때 필요한 걸레가 하나 나타나요. 보통 때는 없어요. 이 걸레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유전자가 세포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한 40종류 이상의 유전자가 여기에 관계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 유전자가 꿈틀꿈틀하면서 활성화가 되면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요 오토파고르라고 하는 걸레가 딱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은 싹 쓸데없는 것들만 모아서 한 군데 모이게 되는데, 이 걸레가 자동으로 쓰레기에 맞춰서 또 증가가 돼요. 자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걸레예요. 그렇게 해서 다 모아지면은 아주 360도 비닐봉지에 집어넣은 것처럼 완전히 폭싸게 되어 있고, 폭싸면은 리소솜에게 끌고 갑니다. 여기 쓰레기 봉지까지 다 넣어서 제가 수거해 왔으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좀 처리해 주시오. 그러면은 리소솜이 그 쓰레기 봉지를 탁 껴안으면서 그 쓰레기 봉지를 뜯어요. 그리고 자기 입에서 리소솜 효소를 불어넣으면서 완전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했더니 다시 세포 만들 때 써먹을 재료도 나오고 또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영양소도 나오고, 그래서 그 에너지로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또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오토파지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뉘어진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하나는 매크로 오토파지, 아주 큰 규모의 대청소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설명한 그 내용이 바로 매크로 오토파지예요. 청소할 게 많으면 여러 유전자가 다 풀 가동되면서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파구라고 하는 전문 청소부가 다 모아가지고 리소솜에게 바치면 그때 리소솜이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마이크로 오토파지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마이크로는 작은 규모를 얘기합니다. 뭐 유리창이고 의자고 피아노고 강당 뭐 다 해야 될 때는 마이크로, 매크로 청소를, 대청소를 해야 되지만 여기 쓰레기 딱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 교인들 불러서 또 대청소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먼저 본 리소솜이 그냥 직접 찾아가서 먹어 삼키면, 손으로 움켜쥐고 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걸레도 필요 없고 비도 필요 없고 빗자루도 필요 없어요. 아주 작은 규모의 이 오토파지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이크로 오토파지, 소규모 청소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또 하나 샤페론 메디에이티드 오토파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건 쓰레기 하나가 아니고 저쪽에 좀 4-5개가 쓰레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쉐프론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건 뭐 전문 청소부까지 부를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 있는 사람이 처리하자. 그래서 단백질 한 4-5개를 불러요. 우리가 이런 거 전문적으로 일하던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맞춰서 끝내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쉐프론이 그 뻣뻣한 단백질을 요걸 싹 한 자리로 모을 수 있는 모양으로 변화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주먹거리를 단백질 몇 개를 동원해서 모아놓으면은 리소솜이 와서 수거했다 하고 처리해 주는 것을 쉐프론 메디에이티드 오토파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 마이크로 오토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이 돼 있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요, 오토파지 청소기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얘가 작동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요시노리 교수가 자세히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이 쓰레기가 나타나기만 하면은 파고르라고 하는 격리막, 다른가 이렇게 분리하는 이중 격리막이 나타나요. 걸레라고 제가 쉽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LC3라고 하는 특별한 단백질이 도와줘야만 됩니다. 근데 이것도 그림을 간단하게 그린 것이고 40종류나 되는 그 유전자가 풀가동을 해요. 그거 다 얘기하면 어려워서 못 알아듣고, 하여튼 수많은 유전자들이 작동을 하고 효소가 작동을 하고 단백질이 작동한다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러면은 이 격리막이 주변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만 다 뜯어 모읍니다. 뜯어서 모았는데 거기에는 미토콘드리아, 쓸모있는 것은 절대 건들지 않아요. 사람이 쓰는 방사선이라든지 사람이 쓰는 이 수술 칼이라든지 얘는 네 건 내 거 다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아주 정교하게 미토콘드리아 중에서도 완전히 폐기 처분된 미토콘드리아, 상처나서 반토막난 미토콘드리아, 어떤 것이든지 세포 안에서 쓸모없는 것들은 그것들만 싹 모으는데, 이 쓰레기 양이 많아지는 것에 비례해서 유전자들이 다 작동을 해가지고 요 파고르가 점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많은 단백질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다 모아지면 우리는 걸레를 할 때 싹 모아가지고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기술이 제일 필요하지요. 둥그렇게 말아서 한 주먹으로 쓰레기는 바닥에 하나도 없이 딱 이 속에 들어오게 한 움큼 쥐는 게 기술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맘대로 돼야 안 돼요. 몇 개는 떨어지지요. 근데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자동 청소기는 이렇게 평면으로만 싸는 것이 아니라 얘가 자동으로 잘하니까 그냥 360도로 포장을 해버려요. 비닐봉지 속에 완전히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끝나면은 오토파고즘이다, 자가포식 소포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리소솜이 찾아옵니다. 리소솜이 찾아와서 수고했다, 나머지는 내가 처리할게 하고 리소솜이 요 쓰레기 봉지를 딱 껴안아요. 껴안고 그 봉지를 구멍을 내고
그 속에서 리소솜이 효소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토파고즘과 리소솜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장면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토리소솜이다. 오토파고즘하고 리소솜이 합해졌으니까 오토리소솜이라고 영어로는 이름을 붙였고, 그 쓰레기 봉지하고 리소솜하고 완전히 하나가 된 장면이 이제 보였고, 그러면은 이 리소솜이 불어넣어준 효소가 그 쓰레기들을 다 분해시켜요. 분해시키고 지금까지 이런 쓰레기 청소를 도와줬었던 LC3라고 하는 단백질, 이게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지 LC3, 1, 2, 3 굉장히 다양해요. 도와주는 친구들이. 한 바퀴 다 청소가 끝났으면 얘들은 집으로 갑니다. 다음에 또 재활용하기 위해서 나가줘요. 그리고 이제 이 리소솜이 쓰레기 봉지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서 분해를 끝내면은 그때 나온 분해 물질들이 에너지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세포 만들 때 재료로 써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오토파지가 건강하게 작동할 때 얘기입니다. 여기가 뭐가 문제가 있다.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이 세포가 계속 건강하게 돌지 못하면은 얘가 이제 3000% 빠지게 되어 있겠죠. 여기 있는 독소들이 이렇게 청소되면 이 세포는 죽을 뻔했는데 또 살고 또 살고 살 텐데, 이 스위치가 가동이 안 되면 독소들이 계속 쌓이면서 결국은 이 세포는 전체가 자기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킨슨병도 결국은 뇌세포 중에서도 흑색질이라고 하는 세포가 이때 오토파지로 자동 청소를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독소가 가득 차서 도파민 만드는 일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파킨슨병이 되는 것이고, 또 혈당을 조절해주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에 랑겔 한섬의 베타 세포가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데도 그걸 청소를 안 해줬기 때문에 아예 이제는 작동이 중지돼서 인슐린이 안 만들어지면 그 무서운 일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결국은 여기에서 나머지 여러 부속품들이 망가져 버렸으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요. 그러면 저 세포 핵까지 죽어버립니다. 세포 핵이 죽고 유전자가 죽으면 암이 또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이 생겨요. 여기에 쓰레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자동 청소기가 딱 포유해가지고 녹여서 죽여버리게 되어 있는데, 얘가 죽이지 못하니까 계속 새끼를 치고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감염성 질병들이 치료가 되지 않고 증가된다는 겁니다. 또 퇴행성 신경질환, 알츠하이머든지 여러 가지도 이런 원리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오토파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스위치를 켜줄 수 있는지 이걸 좀 알면은 거의 손을 내지 못했었던 이런 불치병, 난치병들을 치료할 수도 있고, 미리 이것을 해주면은 아예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논문의 한 페이지를 제가 알기 쉽게 좀 요약을 해서 그려봤는데, 오토파지 자동 청소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40종류 이상의 유전자들이 있고,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그렇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쓰레기를 분해한다고 그랬죠. 분해하는데 관계된 유전자들이 작동을 하면은 쓸모없는 것들 다 분해시킬 것이고, 어떤 건 그냥 직접 와서 쓸모없는 건 먹어버린다고 그랬죠. 먹어서 대식작용을 통해서
그냥 분해해버리는 겁니다. 죽은 병원균, 죽은 세포들 먹어가지고 다 없애는 방법들 또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다 분해했으면은 쓰레기는 밖으로 버려서 처리를 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포 밖으로 버리기도 해요. 그러면 밖에 있는 혈관으로 이제 버려져서 오줌으로 나갈 수도 있고 땀으로도 나갈 수 있고 근본적인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염증 같은 것은 그렇게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포에 들어갔다 나갔다는 문이 있겠죠. 여기가 또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문이 망가져서 죽어가는 세포도 있는데 여기를 또 청소를 해주는 기능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 오토파지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 또 뒤집어 얘기하면 오토파지 스위치를 잘 켜주기만 하면 치료될 수 있는 질병들을 이 논문에서 기록한 것을 좀 보면은요, 노화, 쓰레기 많이 쌓이면 늙는 겁니다. 스위치 켜주면 노화성 질병도 싹 줄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골질환, 이 뼈가 수명이 다 된 것은 얘들이 집어삼키고 그리고 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게 하는 것인데 이게 안 되니까 빨리 늙어요. 뼈가 빨리 늙습니다. 그래서 골감소증, 골다공증, 골석화증 이런 것들도 오토파지를 하면은 놀랍게 청소가 된다는 거예요. 또 심장에도 막 쌓이죠. 애들 심장보다는 나이 든 사람 심장에는 혈관에도 동맥경화증에 보면은 혈관에 막 많은 산화 콜레스테롤 같은 쓰레기가 쌓여서 결국은 협심증, 동맥경화증, 뇌졸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선천성 발달 질환, 선천성 이 그냥 타고나기를 잘 크질 않는 질병도 요 청소를 안 해주기 때문에 지쳐서 잘 못 큰다는 거예요. 눈 질환, 여기 녹내장은 안구 쪽에서 영양분이 나오고 딱 도와준 다음에 또 나가는 배출구가 있는데 이 쓰레기들이 많아서 배출구 쪽이 찌그러져 가지고 나가는 문이 막히면은 나오는데 못 나가니까 점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안압이 높아질 거예요. 그 압을 이기지 못하고 망막 뒤에 있는 시신경이 파열이 됩니다. 그러면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녹내장입니다. 그런데 이 오토파지 디톡스를 해주면은 그 녹내장까지도 치료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또 혈액암, 여러 가지 간암, 유방암, 이런 고형암, 또 감염 질환 이런 것들도 오토파지로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나오고 또 염자 붙은 질병들, 대장염, 크론병, 루푸스 여러 가지 정말 불가능한 치료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질병들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간 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 술도 안 먹었는데 비형 간염도 없는데 염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지방간도 이 오토파지로 치료가 된다는 것이고 대사가 잘 안 돼서 나타나는 비만, 당뇨, 또 파킨슨, 헌팅턴병,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것들도 바로 오토파지가 진행이 되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췌장염, 신장질환 또 여러 가지 면역세포가 또 쓰레기가 쌓여서 일을 못하면 암을 못 잡아먹을 것이고 자가면역 질환이 생길 것이고 알러지가 생길 것이라 이거예요. 거의 대부분 현대의학이 참 치료가 어렵다 하는 질병인데 이것을 오토파지 스위치 켜주면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몇 가지만 오늘 대표적으로 지금 발표된 연구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간, 우리 몸에 독소를 해독해주는 해독의 장기. 간이 망가지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간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만 해도 1000종류가 넘습니다. 효소는 양이 적어도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래서 간이 하는 일은 자그마치 500종류 이상이나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독소를 해독해 주다 보니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어디보다도 이 오토파지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 장기가 바로 간인데 오토파지 스위치를 주인 양반이 켜주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쓰레기가 계속 쌓이면서 간이 피곤하고 맨날 피곤해. 한 일도 없는데 피곤해 죽겠어. 여기서부터 수많은 질병이 시작이 된다는 것인데 연구 결과를 보면은 오토파지를 하면은 간 질환이 치료가 가능하고 아프기 전에 종종 해주면 간 질환이 생길 뻔하다 그냥 안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백투에덴 와서 해보니까 나섰더라 이렇게 하면 의사들은 한 명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의사협회 회장 부부까지 와서도 딱 일주일 들어보더니 이야 어떻게 이걸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어. 자기 아들하고 결혼도 안 한 예비 며느리까지 일주일을 보내더라고요. 이것은 의사들도 인정하고 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기 Journal of Hepatology, 이 간에 대해서 연구해서 의사들이 발표하는 이 세계적인 연구 논문집 2019년 5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제목이 간 질환의 오토파지. 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의학적으로 많이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토파지가 2016년도에 노벨상을 받으면서 간 질환에 이걸 써먹어 보니까 여기 논문 제목이 뭔가 하면은 이제는 간을 치료하기 위해서 뭔가 치료 방법을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제목이 이래요. 의료 전문가들이 쓴 논문입니다. 간단하게 몇 구절을 좀 읽어보면은요. 오토파지라고 하는 것은 잘못 접힌 단백질. 자, 이 마스크가 이렇게 잘 펼쳐진 상태 여기다 갖다 대면은 많은 질병을 막아주는 마스크가 되지만 이게 거꾸로 뒤집혀 가지고 접혀지면 쓰레기죠.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일지라도 제대로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이게 잘못 접혀지면 쓰레기입니다. 특별히 파킨슨이 왜 걸리는가, 무슨 쓰레기가 흑색질에 쌓여서 파킨슨이 생기는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장에서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접혀졌어. 잘못 접혀진 알파시누클레인이 미주신경을 타고 뇌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도파민을 만드는 흑색질 부위에 쌓여서 파킨슨이 나타난다. 이렇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접힌 단백질, 계속 얘기했죠.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을 입었어. 제1을 못해요. 여러 소기관, 그리고 또 지질 방울, 쓸데없이 기름 방울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 이게 다 세포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오토파지 스위치 켜지면 다 스스로 먹어가지고 에너지로 쓰든지 기관의 재료로 만들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그렇게 많은 독소를 해결을 해주면서도 언제나 새로운 간인 것처럼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기가 막힌 치료법이다. 오토파지는 이렇게 논문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토파지가 만약에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기능이 저하되면 많은 간 질환이 발생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나와 있고, 그것을 잘 조절해주면, 오토파지가 잘 조절이 돼서 간을 그때그때 청소만 해주면은 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뭔가 문제가 있는 간도 치료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이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서 작동시켜 주면은 간은 포도당이 너무 넘치면은 이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해주는 저장 창구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혈액을 저장해 준 저장 창고예요. 간이 만약에 간경화증이나 이런 걸로 나빠지면 저장 창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땐 피가 막 뭉쳐 다닐 때도 있죠. 여기 핏대 쓰는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여기로 피가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심장으로 피가 한 번에 왕창 들어가면 심장 터지는 거예요. 근데 잘 안 터지는 이유는 바로 밑에 간이 있는데, 왈칵 많이 쏟아질 때도 있는데 간이 다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런 간이 뭔가 저장 능력이 문제가 있을 때, 또 갑자기 급성으로 간이 손상을 입었을 때, 뭐 알코올, 술 먹으면 나빠지는 건 다 아는데 그거 안 먹었는데 이유 없이 지방간이 생겨. 그리고 또 뭐 술을 계속 먹어서 만성 알코올성 감질환이 생겼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염증, 쓰레기들이 쌓여서 결국은 간이 간염, 간경화, 간암으로 가는 것인데, 그 모든 간 질환의 진행을 오토파지만 해주면 예방할 수 있고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중요한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그래요. 오토파지는 여러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여기 이 논문에서 밑줄 긋고 써놓은 것이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간경화증에 대해서는 오토파지를 잘못하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일부는 있고 일부는 좋다고도 나와요. 또 암으로 따지면은요, 암으로 따지면은 이게 뭔가 암이 막 시작될 때는 청소해버리니까 끝나겠죠. 조그마한 암은 또 그냥 먹어 삼키고 끝나요. 근데 암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냥 안 먹기만 하는 디톡스를 하면 틀림없이 마지막 말기암은 더 악화됩니다. 아주 조심성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설악산에서는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하루에 3번씩 제가 환자들 얼굴을 보면서 회진을 해요. 똑같은 것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면서 나가야 되는지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이 논문에서도 마지막 밑줄을 하나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안 먹는 디톡스는 말기암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논문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안 먹는 디톡스는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3개월째 디톡스만 하고 있는 분이 현재 설악산에 있습니다. 영양을 보충하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 하면 살이 쭉쭉 빠지죠. 그분은 2개월 지나면서부터는 체중이 하나도 안 줄어.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한 보충해주는 디톡스를 해줘야만 암 환자들에게 문제가 없지, 잘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논문에도 나와요. 정윤호 씨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간암 3기예요. 4cm짜리 암덩어리가 간에 있습니다. 병원에 딱 입원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자르자, 방사선 계속 있는데 자기는 안 하고 나왔대요. 나중에 보니까 동기생은 다 죽었더래.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와서 이런 방법을 했더니 놀랍게 암세포가 줄어드는 거예요. 간경화증 환자들이 복수가 차고 황달이 오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지금 거의 30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들도 현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론으로 노벨상까지 받았지만은 아직도 동물 실험 차원에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오토파지로 노벨상을 받기 적어도 17년 전부터 동물 차원이 아니고 미국에서 사람 대상으로 말은 디톡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오토파지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해 왔어요. 그래서 많은 간질환 환자들이 치료되는 것을 봤습니다. 자, 또 심장병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건 잘못하면 죽는 거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합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병원 가면은 아직은 쓸만하니까 조금 더 나빠지면 오세요. 그때 스텐트 낍시다.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무슨 약 준다고 해서 치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토파지는 그 좁아진 혈관, 막힌 혈관을 딱 뜯어가지고 태워주면서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동방열절에서 전기를 탁탁 스파크를 일으키면 그 자극에 의해서 심장박동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전기가 중간에 누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찍, 찍 이렇게 박동을 쳐야 되는데 찍, 찌지직, 찍. 부정맥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이 자동차가 일본말로 찐발을 해. 덜커덩 하면서 쓸려다 가고 엔진 뜯어서 보면은 플러그에서 딱딱 전기 불빛을 튀기고 그것에 의해서 휘발유가 불이 붙으면서 실린더가 돌아가는 것인데 얘가 불규칙적으로 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고 보면 거기에 새까맣게 끓음이 껴 있어요. 딱 빼바로 닦아내고 다시 넣어서 해보면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토파지는 좋은 건 하나도 안 건드려요. 아무리 외진데 있어도 싹 녹여가지고 심장을 보링을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Circulation Journal 이 순환기 계통에 대한 연구 논문 2019년 3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이게 19년도 논문인데 지난 10년 동안의 연구에 따르면 심근세포의 오토파지는 혈역학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노화 중 항상성에도 보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피가 돌다가 막혔다 뭐 했다 이런 거 말고도 그냥 나이가 들어서 심장이 약해졌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까지도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역학적 스트레스와 노화는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유발하여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ATP 생산을 감소시킨다. 즉 쓰레기가 있는데 심장 세포에 쓰레기가 있는데 오토파지가 작동을 안 해. 쓰레기가 계속 쌓여요. 그러면 뭐 움직일 때마다 걸지적거리면서 활성산소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자꾸 녹슬게 하면서 ATP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 근육이 힘있게 박동이 되지 않으면서 내리막길은 그럭저럭 내려가는데 계단만 올라가면은 그 정도 세게는 못 품어주니까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면서 심장이 아프기도 하고 식은땀 나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미토파지는 오토파지 비슷하죠. 오토파지인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좀 떨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청소하는지만 쫙 또 좁혀서 연구한 사람이 미토파지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오토파지 중에 하나입니다. 미토파지를 통해서 그 심장이 완전히 보링이 되면서 새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토파지가 심장을 다시 염증을 미리미리 다 청소해 주면서 이미 쌓인 찌꺼기도 싹 청소해 주기 때문에 오토파지만 적절하게 스위치를 켜주면 심부전증, 심장이 온전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질병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심혈관계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논문에 써 있어요. 그리고 오토파지는 수명 연장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화 관련 심장 기능 장애로부터 심장을 보호해 준다. 할아버지가 돼서 힘이 없는데 어떡하느냐? 그것도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논문에 이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려면 복잡해요. 하여튼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도록 해주면은 심장이 깨끗이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제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도와줘야 될 단계들이 있어서 그냥 굶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지금 만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굶는 게 아니고 집에서 밥 먹을 때보다 더 자주 먹지요. 많이 먹어서 될 일이 아니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쓰레기 싹 분해되면 심장이 새 걸로 보링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비행기에서만 몇 번 심장마비가 찾아와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다고 그래요. 이분은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듣다가도 이게 다리 쪽으로 피가 안 통하면 다리가 그냥 뻣뻣하게 굳어서 쥐가 나가지고 통증이 너무 심해. 쥐 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주물러주면 조금 낫죠. 피가 안 통해서 그러니까 주물주물해서 강제로라도 좀 전해질이 공급되도록 해주면 풀어지는데 수영하다가 쥐가 나면 어떡한다고 그래? 면도칼 하나씩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러죠. 딱 찢으면 피가 빠져나오면서 순환이 되니까 또 풀어져요. 이분은 주물러서도 안 되고 그 당뇨병 환자들 피 뽑을 때 쓰는 거 있죠. 그걸 항상 갖고 다녀요. 그걸로 막 그냥 예배 중에도 허벅지를 찔러갖고 피를 뺀대. 그렇지 않으면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없이 비행기를 탈 때는 그 딸이 퍼스트 클래스만 끊어준대요. 이 좁은 칸에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비행기는 타지 말아야 된다. 이번에 타면 죽는다.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제가 오토파지를 통해서 혈관이 어떻게 청소가 되고 심장이 어떻게 청소되는지를 강의를 들었어요. 계속 들어보니까 이 치료는 안 해본 거야. 다 해봤는데. 근데 계속 들을수록 이것만 하면 자기 살 것 같아. 한국을 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딸한테 한국 간다고 했더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가다가 죽을 수 있는데 그 비행기를 누가 끊어주느냐, 어떤 딸이 끊어주느냐. 무릎 꿇고 사정까지 했대. 마지막이다. 여기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건 못 끊어준다. 그래서 어찌어찌 돈을 모아가지고 이카노미 클래스를 끊었다는 거야. 자기 돈으로. 퍼스트 클래스는 못 끊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또 막 이게 밀려오더래. 그래서 미국에서 여기까지 계속 통로를 서서 왔다는 거예요. 설악산에 왔는데 오토파지를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 계단 올라가면 벌써 아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고 40일을 했는데 40일 뒤에는 심장병이 완전히 사라져서 계단이 뭐예요? 그냥 설악산도 달려갔다 와도 괜찮을 만큼 완전히 좋아지는 것을 봤어요. 심장병, 부정맥, 뭐 여러 가지 질병을 수술 날짜까지 받아놓고 조금만 미루고 이거 한번 해보고 하자. 그 뒤로 수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히 치료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오토파지를 잘 활용하면 신장병이 또 예방될 수 있고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오토파지, 아예 오토파지만 발표하는 전문 저널도 만들어졌어요. 2017년 6월 달에 나온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신장에 사구체라고 하는 실핏줄에 염증이 생겨서 만성 신부전증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토파지 스위치 켜주면은 이 염증부터 다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신장병이 정지될 수 있고 거꾸로 회복까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신장이 있는데 인터페론이 너무 과도하게 작동을 하면은 신장 이 혈관을 공격하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은 신부전증이 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의학적으로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기다리다가 나중에 투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논문에 보면은
이걸로 인해서 급성 신장질환이나 만성 신장질환, 당뇨성 신장질환, 노인성 신장질환, 전신성 염증 관련 신장질환, 이렇게 신장이 망가지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진 애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뭐 염증 생긴 신장이 무슨 미토콘드리아가 작동을 하겠어요. 피를 못 걸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토파지를 스위치를 켜주면은 망가진 미토콘드리아 먹어 삼켜버리고 새 것으로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오토파지가 신장 염증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억제해준다는 메커니즘을 발견을 했습니다. 또 아까 리소솜이 망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토파지를 해주면 망가진 리소솜을 싹 먹어치워버리고 새로운 리소솜이 나오니까 이 염증을 억제해 주도록 작동을 하고, 또 DAMPS라고 하는 이 염증성 물질이 이게 많이 쌓이면 염증이 막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이 오토파지를 작동시켜서 많이 쌓이지 못하도록 해주면 이 신장의 염증이 정지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설악산에 지금 거의 지금 3개월째 계시는 김대원 선생님이 신장이 한 15% 여과율밖에 안 나와요. 10%까지 떨어지면 투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신장하고 당뇨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당뇨가 얼마나 심한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 이렇게 혈당 검사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서 저혈당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여러 번이고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여기 혈관에다가 딱 하나를 심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 하나 이제 달아놔요. 그리고 이 어플을 통해서 딱 핸드폰만 대면은 혈당이 뭔지 안 찍어봐도 다 나와. 수시로 살펴보면서 인슐린을 조절해 줘야 되는 중증 당뇨병이에요. 병원에서 주는 대로 주사를 맞아도 이게 어떤 때는 너무 높고 어떤 때는 막 저혈당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래서 부인이 보호자로 따라와 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오자마자 한 3일 지나서 이걸 떼버렸습니다. 인슐린을 끊었는데도 조절이 되는 거야. 먹어도 조절이 안 돼서 여기 이상한 것, 저도 그 기계는 TV에서만 봤지 처음 봤어요. 이젠 혈당 자동 측정기까지 떼버리고 인슐린 다 버리고 지금 3개월째 있는데 그 뒤로 안 먹고 다 조절이 됩니다. 신장 기능이 가서 검사를 해보면 좋아져요. 이 방법을 제대로 잘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암에 대해서만 하나 더 봅니다. 자,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면역세포 중에서 NK세포가 있는데 암세포는 하루에 5,000개씩 발생을 해요. 그런데 암세포만 골라서 잡아먹는 NK세포는 여기 암세포가 5,000개씩이라고 하면은 NK세포는 50억 개씩 만들어져요. 암세포 한 마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 몸속의 면역세포는 일당 1000비율로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져서 암세포가 자꾸 커지느냐. NK세포가 처음에는 아이들 NK세포로 태어납니다. 이걸 나이브 NK셀이라고 불러요. 얘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논산훈련소를 들어가서 NK 특공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2016년 3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이제 어린 NK세포가 태어났어요. 얘가 잘 자라야 청년이 되고 군대 입대해서 NK 특공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토파지가 잠을 자고 있으면은 얘가 죽는다는 거예요. 군인 되기 전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제가 그림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NK세포가
세포 속에 ROS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은 활성산소 때문에 이 NK 세포가 성장하지 못하고 아포토시스, 그냥 죽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어린아이 그냥 살다가. 그런데 지금 여기 FOXO1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작동이 되면은 FOXO1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오토파지 자동 청소기 스위치를 켜주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스위치 켜주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면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고 보니까 활성산소가 줄어들게 만들어줘요. 활성산소가 줄어드니까 이 어린 NK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해서 군인 NK세포가 되고, 암세포만 나타나면 잡아먹고 치료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암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NK세포가 활성화만 되면 되는데, 제가 비법을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 활성산소가 많으면 NK세포가 더 죽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미리 다 잡아 먹어버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활성산소를 잡아먹는 것은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충분히 먹어주면은 암세포와 싸움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산화제가 뭘까?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를 하루에 1만 번씩 공격한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항산화제가 활성산소를 다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제 활성산소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뭔가 짝을 잃어버려서 내 몸에 들어와서 자기가 부족한 걸 하나 찢어가 가지고 안정된 상태가 되려고 그러니까 요 세포는 찢어져서 염증이 생기고 병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항산화제를 먹어주면은 외로운 활성산소가 내 세포를 하나 딱 뜯어내려고 할 때 항산화제가 안 돼 하고 중간에 가로막고 서더라는 거예요. 활성산소에 대항해서 싸워주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항산화제가 활성산소야, 네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안다. 아무리 우리 주인 양반 세포 뜯어먹지 말라고 해도 네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닌 걸 내가 안다. 그러니 우리 주인 양반 너한테 뜯어먹혀서 염증이 생기고 질병이 생겨서 죽는 꼴은 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네가 필요한 것 나를 뜯어먹어라. 그래서 항산화제는 활성산소가 내 몸을 뜯어먹기 전에 나를 대신해서 먼저 찢겨져 주는 것이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항산화제가 나를 대신해서 먼저 찢겨져 주는 희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 대신 항산화제가 이렇게 채찍을 맞고 상처를 받고 죽어주기 때문에 내 세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항산화제와 같은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육적인 활성산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악이라고 하는 영적인 활성산소입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이 영적 활성산소가 내 영혼을 뜯어먹기 시작을 하면 언제까지 뜯어먹을까요? 죽을 때까지 뜯어먹어요. 한번 걸렸다면 죽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항산화제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그 활성산소의 공격을 대신 맞아주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채찍 맞아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시면서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친구로 영접하기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된 이 소식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적인 항산화제로 영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두 병원에서 만난 의자매가 간경화증으로 복수가 차고 황달이 오고 임신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되는 배를 가지고 왔어요. 두 명이. 중국에서 정말 함부로 이런 얘기 할 수도 없는데 둘러서 얘기를 했는데도 헌우가 씨가 이 영적인 항산화제 십자가를 깨닫게 됐고 그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복수가 쫙 빠져버리고 황날이 없어져 버리고 그 비결을 들은 유혜옥 씨가 또 똑같이 해서 똑같이 쫙 간경화증이 사라지고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비법은 오토파지 스위치 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NK세포가 또 죽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그 비결은 뉴트리언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켜진다. 배가 고플 때 켜진다. 그런데 배고픈 거 누구든 좋아하지 않으니까 너무 배가 고프지는 않으면서 이 오토파지가 작동할 때 필요한 영양소들은 다 먹어주는 그런 오토파지 디톡스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냥 디톡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첫 번째 디톡스 할 때만 힘들어요. 평생 묵은 독소 대청소하느라고. 이번에 힘들어도 4일만 잘 견디고 몇 달 있다 해보세요. 거저먹기입니다. 저도 종종 해요. 대청소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한 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말씀을 줄이면서 이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면 암세포가 다 뜯어먹히면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논문들이 있습니다. 봉희은 씨가 제가 이번에 여기 울산에 와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처럼 죽산교회 가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언니에게 강제로 끌려왔어요. 안 오려고 하는데 억지로 끌려왔대.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유방암이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림프까지 벌써 넘어갔어. 3기입니다. 너무 커서 4cm나 돼서 수술은 불가능하고 항암제로 줄여가지고 줄어들면 그때 수술을 하자. 근데 항암 치료를 받아왔더니 줄어들기 전에 내가 죽겠어 먼저. 도저히 죽으면 죽었지 감당이 안 되더래요. 멈췄습니다. 어렸을 때 SDA 교회를 나갔대. 중간에 이제 안 다녔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신앙이 생각이 나서 천연 치료를 하는 요양원을 갔습니다. 근데 오토파지는 모르는 요양원을 갔어요. 3개월을 열심히 했대. 열심히. 근데 자꾸 더 커지는 거예요. 이제 이 봉희은 씨 입장에선 할 거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한 겁니다. 병원 방법은 감당이 안 돼서 못 하겠고, 그리고 어렸을 때 신앙을 회복하면서 정말 열심히 3개월 동안 했는데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이건 좀 다르니까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참석해봐라. 다 해봤어. 안 돼. 안 가는 걸 막 억지로 끌고 왔어요. 억지로 다닌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데 마지막 날 유방암은 뭐 아직 안 없어졌지만 이게 안 올라가는 50견으로 1년 이상 고생을 했는데 이게 쏙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서 이거 다르다. 이거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암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정말 도와주고 싶었어요. 설악산 가자. 1년만 같이 있자. 틀림없이 좋아질 거다. 그래서 올라왔어요. 여기서 강의한 그대로 봉사하면서 1년을 했습니다. 암덩어리가 완전히 지금 사라져서 지금은 저희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말이 봉사하기 힘드니까 잘 못해요. 근데 지금 얼마나 면목을 하는지 몰라요. 저는 소설을 쓰는 게 아닙니다.
낫을 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30년 동안 저는 이 일만 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는 족족 다 죽었으면 저도 인간이지 이렇게 침 튀기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쳐서 못하지 제가 저를 어떻게 속여요? 분명히 치료가 돼요. 여러분, 이 오토파지를 알면 뭐가 보인다? 질병은 싹도 안 둬. 건강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되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창조하셨고 우리들의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우리 몸의 신묘막측한 그 섭리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대체 못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믿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순종하게 해주셔서 질병 없이 건강한 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